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전자기학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초기에 등장한 게 쿨롱 법칙이죠. 그래서 쿨롱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을 유도했죠. 그래서 쿨롱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요. 쿨롱의 법칙. 자, 이게 언제냐면 1785년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유명한 가우스의 법칙이 유도되죠. 엄밀히 말하면은 쿨롱 법칙이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미 이제 주어졌고 그거를 변형해 가지고 가우스 법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칙의 중요성은 쿨롱이 이미 이루어 놓은 거죠.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정돈할 때는 이 쿨롱 법칙 이 자체보다도 가우스 법칙이 더 이제 유효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인테그럴 전기장을 뒤에 하는 건 면적이죠. 전기장의 전기 선속이죠. 그런데 이제 요 닫혀 있는 면입니다. S는 폐곡면입니다. 어떤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은 요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QS하고 똑같아 하는 게 바로 이게 가우스 법칙이죠. 여기서 QS는 폐곡면 S면이죠. 면 내부의 총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QS라는 전하가 있으면은 그 S면이 주어지고요. 그 S면을 통과하는 이 전기장을 이제 면적 적분한 거죠. 그 적분한 그 값은 그 면 내부에 있는 총 전하를 엡실론 제로라는 상수로 나눈 거하고 똑같아. 엡실론 제로는 이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물론 쿨롱 법칙에 등장하는 그 상수죠. 엡실론 제로. 자, 요게 이제 1785년도 쿨롱 법칙으로부터 바로 이제 수학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 이제 그 법칙이고 이름하여 가우스 법칙이라 그럽니다. 자, 결국은 전하가 있으면은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에 대한 식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는 전하가 있으면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고 그 주위의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양이 결국은 전하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전하 오른쪽이 0이면은 요 E를 갖다가 폐곡면에 따라 이 적분한 양도 0이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Q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제 전하를 전기장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하가 있으면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의미가 요 식에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자기장은 어떨 것이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칙은 아니고요.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자기선속이죠. A. 어떤 폐곡면 주어진 S, 폐곡면이 주어진 S는 폐곡면입니다. 임의의 어떤 공간의 곡면을 따라서 B 필드를 갖다가 이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이제 만약에 전기장이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듯이 자기장을 만드는 근은 그럼 이제 자기전하란 이름 붙이죠. 마그네틱 차지죠. 자기전하. 자기전하가 있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이게 비례하지 않을까, 자기전하에 비례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이 전자기학 초창기에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 전하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 자기 전하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은요, 여기 별도로 법칙은 없습니다. 이게 막 의미를 말하자면은 자기 전하가
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계는 이 우주 전체 통틀어서 물론 우주 저쪽에 어디엔가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뭐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하여간 현재까지는 없더라. 자기전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 중에 하나 들어가지만은 뭐 어떤 누구의 법칙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요거는 가우스 법칙이죠. 이건 가우스 법칙이고, 이건 가우스 법칙. 요거는 별도로 법칙 이름은 없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건 항상 만족되는 거로 믿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이 전하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비오사바라의 법칙이죠. 물론 이제 요 B 필드가 나온 건 비오사바라 법칙 이후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비오사바라의 법칙 여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쿨럼 법칙보다도 한참 뒤 얘기입니다. 이게 1820년도 그러니까 한 35년 정도 지난 후죠. 쿨럼 법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장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요 비오사바라의 법칙이 있기 전까지는 전기장과 자기장은 별개로 생각했죠. 이 자기장은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장이다. 근데 자석은 있는데 이 자석이 자기 전하가 한쪽은 S극이고 한쪽은 N극이지 않습니까? 근데 SN이 이게 그게 안 되죠.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자기 전하는 S와 N이 항상 같이 존재한단 말이죠. 전기 전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양전하, 음전하가 분리가 되죠. 예를 들어 전자는 음전하고 양성자는 양전하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하는 분리가 안 되니까 이 신기한 거예요. 왜 자기 전하는 분리가 안 될까? 그리고 자기 전하 단독으로 분리가 안 되니까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S극만 이렇게 따로 이 뭉쳐 있다든지 N극만 따로 있다든지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다는 게 뭔가 신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 전하는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자석이라는 건 있더라. 근데 그 자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는 거 우리 사실은 자기장 공부할 때 배웠죠. 그거는 뭐였습니까? 전류환이었죠. 전류환. 그러니까 전류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N극, S극 두 개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법칙이 이제 비오사바라의 법칙에가 전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요 내용은 뭐 익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전류에 의하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가 이제 복잡한 식이죠. 근데 요 식을 조심스럽게 이 수학적으로 다루다 보면 암페어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요렇게 수학적으로 변형하면은 암페어의 법칙이 나온다. 암페어 법칙이 뭐냐? 자, 인테그럴 b 닷 dl이죠. l은 이제 요거는 면적이 아니고 길이죠. 요것도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를 보통 해줍니다만 요거 이제 c라고 쓰고 요거는 폐곡서입니다. 닫혀 있는 선이에요. 아까 s는 폐곡면이니까 닫혀 있는 면이었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뮤0 곱하기 IC하고 똑같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요 IC가 뭐냐? IC는 바로 폐곡선 C를 통과하는 C 내부라고 하는 게 좋겠네. C 내부. 폐곡선이니까 그 폐곡선을 안쪽에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폐곡선 면. 그걸 통과하는 전류입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이죠. 여기 ICU. 자, 요 법칙을 우리가 암페어 법칙이라 그러죠. 암페어의 법칙.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요 이제 법칙들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가우스 법칙하고 그다음에 자기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식하고 그다음에 비오사바라의 법칙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암페어의 법칙. 자, 여기도 보면은 B라는 양이 전류로부터 자기장이 나온다는 게 이게
적어놨죠. 자기장의 근원은 전류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배운 게 페르데이 법칙이죠. 자, 페르데이 법칙은 뭡니까? 인테그럴 E 닷 dl, 이것도 폐곡선입니다. C. 이렇게 하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마이너스 d dt의 인테그럴 b 닷 da 하고, 요거는 이제 C의 내부면입니다. C 내부면. 이건 닫혀 있지 않죠. C는 폐곡선이고요. 폐곡선 내부면이니까 이건 닫힌 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인테그럴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안 되죠. 자, 이게 바로 유명한 페르데이 법칙이죠. 페르데이 뭐 있잖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요게 1831년도에 이제 밝혀진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식이 대충 이제 1831년 이후에 그 페르데이 법칙이 발견되고, 이게 이제 밝혀지고 난 뒤에 정돈된 전기장, 자기장에 대한 이제 중요한 식이에요. 사실상 이 식 네 개가 굉장히 이제 아주 뭐랄까요, 중요한 식입니다. 이거로서 전기장, 자기장에 대한 성질이 대충 그 당시 수준으로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네식, 가우스 법칙하고 자기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식하고, 그다음 암페 법칙하고, 그다음 페르데이 법칙. 자, 이 페르데이 법칙은 사실은 요걸 우리가 C 폐곡선을 우리가 통상 그 도선으로 잡았죠. 도선이 연결된 선. 그러고 오른쪽으로 이제 유도기전력이라 그랬죠. 자속의 시간 변화율이 바로 이제 유도기전력을 만든다 해가지고 나온 식이죠. 자, 근데요, 이제 전체 네 개를 다 쳐다보면은 여기 이제 이 QS라는 거하고 IC가 등장하죠. 여기 QS하고 IC가 등장합니다. 이 QS는 전하고요, IC는 전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전류죠. 전하하고 전류가 있으면은 그 주위에 전기장도 생길 수 있고 자기장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QS하고 IC를 우리가 통상 이제 근원에 해당되는 거라 그러면 QS, IC가 이제 근원이죠. 결국은 이제 근원, 이게 이제 전하로부터 나오는 거죠. 전하가 이제 움직이면 전류가 되니까. 이게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주위에 전기장, 자기장이 생긴다. 전하와 전류 여기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위에 E와 B를 형성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키 포인트예요. 전자기학에. 그리고 그때 형성되는 E와 B가 만족하는 식이 뭐냐? 대충 요거는 주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주어질 때 요 EB가 형성된 EB가 만족하는 식들, 이게 바로 요 왼쪽에 네 개식이에요. 이게 바로 왼쪽에 네 개의 네 세트로 그럴까요? 네 세트의 식들, 이제 이게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바로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식 네 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물론 이제 이 식들은 다 실험적으로 발견된 식이죠.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발견된 식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갖다가 식으로 담은 거죠. 근데 보면 알지만은 이 왼쪽에 등장하는 EB들이 다 이제 필드고, 그 다음에 QSIC라는 근원이 등장하죠. 이게 실험실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정확하게 했다는 게 대단한 일인데, 요 내식은 적분 형태죠. 적분 형태. 근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적분 형태로 된 식을 미분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요
식들에 등장하는 폐곡면 S하고 폐곡선 C는요, 공간에 어디를 택하더라도 이 내식이 성립된다는 게 이 당시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특정한 어떤 폐곡면만 고른 것도 아니고 특정한 폐곡선을 고른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전하하고 전류가 이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분포는 주어졌다고 봤을 때 그때 폐곡면을 어느 면을 잡든지, 폐곡면을 이제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잡았을 때 그 잡는 순간에 그 폐곡면 내부에 QS가 주어지죠. 그 QS라는 거는 폐곡면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양이죠. 마찬가지로 IC도 폐곡선 C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양이죠. 그때 이제 이 식들이 성립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어진 S 또는 주어진 C에 대해서 이제 식들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어떤 면을 잡더라도 된다는 거고 어떤 선을 잡더라도 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맥스웰이 이 식을 보고 무언가 이제 느낀 게 있는 거죠. 뭐냐면은 E라는 이 필드 전기장하고 B라는 이 필드 사이에 성질은 다른데 식에 등장하는 형태를 보니까 상당히 비슷하더라. E가 등장하고 B가 등장하고, 그 다음 또 밑에 세 번째는 B의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하고 E의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을 보고 뭔가 E하고 B 사이에 뭔가 유사성이 있다. 식에 등장하는 그 꼴, 식의 형태로 봐서. 그래서 E와 B의 뭐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뭔가 식에 등장하는 패턴이 식에서의 역할을 이렇게 봤더니 이 유사성이 보이더라는 거지. 유사성. 그래서 가만 봤는데 뭘 이제 느꼈느냐 하면은 여기 자기 전하가 존재한다면 말이죠. 자기 전하가 존재한다면은 요 두 번째 식, 요 두 번째 식이 오른쪽에 0이지 않습니까? 0 대신에 이제 자기 전하에 대한 텀이 등장하겠죠. 그럼 자기 전하가 등장하면 자기 전하 때문에 생기는 전류가 등장하겠죠. 그럼 그 전류는 어디 등장하느냐? 네 번째 식에 등장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하에 대한 의문이 이제 쭉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두고요. 그래서 요 네 번째 식을 조금 변형하면은 사실은 이, B 필드들에 대한 사항은 다 이제 왼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더 섭시다. 자, 가우스 법칙 인테그럴 E.dA의 폐곡면, S는 폐곡면입니다. 이건 베타죠. 요거는 엡실론 제로분의 QS다.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요 가우스 법칙은 0이다. 그 다음에 인테그럴 요거는 C입니다. B.dl은 여기 뭡니까? 여기 이제 뮤제로 IC죠. 뮤제로 IC고 끝에 거는 인테그럴 C에 E.dl 요건 더하기가 등장하죠. D에 DT에 인테그럴 B.da의 C 내부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개를 써놓고 보니까 왼쪽은 EB 필드에 대한 적분값이죠. 그 왼쪽 항들은 EB의 적분값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항은 뭡니까? 근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원. 단 이제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0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생각하기를, 맥스웰이 생각하기를 자기 전하가 있다면은 아마 여기 이제 요 두 번째 식에도 등장하고 네 번째 식에도 두 번째 식에는 자기 전하가 등장하고 네 번째 식에는 자기 전류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을 한 거죠. 이게 뭔가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전기전화 때문에 전기장이 생기고 자기전화 때문에 자기전화가 생기는데 이 두 개가 완전 독립이 아닌 거예요. 이 전기전화가 움직이면 자기장에 영향을 준다는 게 세 번째 식이고, 그 다음은 네 번째도 아마 그 오른쪽이 0이라서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전화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자기전화 전류가 생김으로 해서 전기장도 영향받는다. 이제 이런 종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전화 또는 자기전화가 있으면은 이것들 때문에 전기장, 자기장이 생기는데 완전 독립이 아니고, 전기전화가 전류가 되면은 자기장에 영향을 주고, 자기전화가 또 자기전화 전류가 생기면 전기장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식들을 보고. 그러고 보니까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야말로 유사성이 확실하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은 요 세 번째 식에 뭔가 미싱이 있죠. 세 번째 식하고 네 번째 식을 보면은 이 자기 전화가 없으니까 0된 거는 막 그렇다 치더라도 우변은 0이, 우변 한쪽은 0이 아닌데 하나는 0이지 않습니까? 좌변을 보면은 B를 선적분한 것만 나오고, 네 번째는 E를 선적분하고 B를 면적분한 것 텀이 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스웰은 자연스럽게 맥스웰, 이게 아마 세 번째 식이, 요 세 번째 넘버링 할 거예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네 번째 식. 세 번째 식은 암페어 법칙이죠. 세 번째 식이 조금 식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비교해 보니 1, 2가 가지는 유사성에 비하면은 세 번째, 네 번째는 요 텀에 해당되는 게 세 번째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비교 후 3에 텀이 하나 미싱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텀이냐? 아마도 이제 개수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대충 d over dt 인테그럴 e da C 내부 요 텀이 3에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됩니다. 놀랍죠? 이게 정확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맥스웰이 고칩니다. 이걸 집어넣는 걸로. 근데 사실은 말이죠, 여기 d over dt라는 게 시간 변화율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 동그라미 친 양이 시간에 따라 안 변하면은 이 텀이 없죠. 없으면 0이죠. 0이니까 그 당시에는 요 막 시간에 따라 막 변하는 이런 데 대한 실험은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3번 요 식이 훌륭한 식이었죠. 암페어 법칙이.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근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 식이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떤 현장에서 이게 이제 확신이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게 추가돼야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제 밝혀집니다. 사실로 밝혀집니다. 자, 정확히 추가돼야 되는 한까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걸 고려하느냐. 자, 봅시다. 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전류가 흐르는데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C를 요렇게 잡습니다. 요렇게. 배곡선이죠. 요렇게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우개. 이게 지우개인가요? 이렇게. 여러분 좀 입체적이죠. 이제 I라는 전류가 흐르는데 요걸 우리가 C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I가 흐르고 딴 전류는 없단 말이죠. 그때 인테그럴 B.dl 해가지고 요 C 따라서 요렇게 하면 이게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배웠죠. 전류의 방향을 내가 반대로 잡았네요. 상관없습니다. C를 오른손으로 두면은 넘어가면은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왼쪽을 향하니까, I가 거꾸로니까 이건 마이너스 뮤제로 I가 되겠죠.
여기서 IC는 마이너스 I죠. 기억납니까? 우리 암페어 법칙 할 때 했는데 이 I를 방향을 거꾸로 했으면 플러스 될 텐데 막 부득이 이렇게 되죠. 이건 그냥 네모로 하고요. 그렇죠. 자, 이제 요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뭐냐면은 요 IC가 요렇다는 얘기는 IC는 요 C 내분면이죠. C의 내분면은 요렇게 안에 이제 요거 C는 표곡선이고 면을 이래 잡으면은 면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I가 면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IC의 값은 마이너스 I가 이제 통과하는 게 요 C의 방향하고 반대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했는데요. 이 C를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림 하나 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좀 깨끗하게 지금 복잡한 걸 유도하려고 그러니까 C를 이렇게 잡읍시다. 예.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끝났고요. 자, 요렇게 C를 잡아가지고 I가 요렇게 전류 흐른다면 이제는 C 오른손을 갖다가 이렇게 오른손은 요렇게 넘어오는 방향으로 하면은 요 넘어오는 방향으로 C를 잡았죠? 그러면 이제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 되죠.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일치되니까 요 식에서는 정확하게 B.dl 요 주어진 C 요 이제 위에 거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요건 이제 뮤제로 I가 되겠죠. 요때는 IC 이꼬로 I가 됩니다. 그래서 뮤제로 IC인데 요 값이 이제 뮤제로 I가 되는 거죠. 요 그림상에서. 자, 그리고 IC가 I라는 거는 요 C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가 I다 하면 이제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제 어떤 걸 하려고 그러냐. 자, 여기 요 그림을 쭉 요 그리 가지고 쭉 확대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다느냐 하면은 여기 뭔지 아시겠습니까? 축전기예요, 축전기. 축전기 요 이제 C라고 딱 적으면은 여기 이제 C가 바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죠. 자, 요 간격을 D라 그러겠습니다. 요 간격을 D라 그러고요. 요 면적을 A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면적이죠. 요 우리 축전기에서 배운 거죠. 요건 면적이고 요거는 간격이에요. 축전기의 양 플레이트의 간격. 그러면 축전기의 C 값은 뭐가 됩니까? C는 기억납니까? D분의 엡실론 제로 A다. 기억나죠? 이렇게 주어졌다고 보고. 자, 여기에 이제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I라는 전류가. 이렇게 I가 전류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정한 값인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그냥 일정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회로의 일부인데 I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 흐르고 있을 때 요 이제 C를 잡겠습니다. 여기 요렇게. 요 지금 요 C하고 요 저 표곡선 C하고 헷갈리는데 요 표곡선 요거는 표곡선입니다. 표곡선. 아까 그림하고 똑같아요. 여기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 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요 C라는 요 표곡선 요렇게 여기는 조금 치워야 되겠죠? 잠깐만요. 치웠는데 안 지우시네. 이게 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자,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요 이제 표곡선 요 C하고 헷갈리는데 표곡선을 C 틸드라고 그럽시다. C 틸드. 이렇게 C 틸드. 요새 전기 용량하고 헷갈리는 거 피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요 표곡선을 지나는 요 식에 대한 요 상황에 대한 법칙을 다시 적겠습니다. B.dl의 C에 따라서 선적분한 것, 표곡선 C를 따라서 선적분한 것은 아까하고 똑같이 뮤제로 I가 된다라고 썼지 않습니까? IC인데, 근데 IC라는 게 뭡니까? IC는 C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죠.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입니다. 근데 요 이제 C 내부면을 요 그림처럼 요렇게 잡으면은 요 면을 분명히 전류가 통과하죠.
근데 C 내부면, 요 면자를 씁시다. C 내부면을 통과하는 전류의 내부면을 그렇게 안 잡고요. 요 빨강색처럼 요렇게 면을 이렇게 마치 잠자리 채 있죠. 요 축전기의 사이로 면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면을 잡으면은 아시겠습니까? 이 면을 이제 요 C 내부면이라는 게 사실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를 통과하는 면이 꼭 이게 C 곡선도 이게 구불할 수 있거든요. 딱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C 내부면을 이렇게 잡읍시다. C 내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C 내부면을 통과하는 전선이 없죠. 이렇게 잡으면 IC 내부면, 요 내부면 있죠. 요 내부면 해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 식을 놔두고 말하자면 암페어 법칙이죠. 좌변은 이게 이제 C 내부가 아니고 C 따라 적분하는 거죠. 좌변 요거는 C에 의해서만 주어지지 C 내부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C 내부면 선택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값이 딱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 요 IC를 할 때는 C 내부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내부면의 선택에 따라서 원래 주어진 I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아까처럼 I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이제 맥스웰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하는 게 바로 딴 게 아니라 바로 요 C 축전기 내부에는 사실 전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류 역할 하는 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류 역할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추가해 주면 된다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이왕 했으니까 끝냅시다.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이 축전기 내부를 잘 봅시다. 이 축전기 내부죠. 자, 여기 전류 I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전압 Q가 생기죠. 여기에 요 면에 이건 마이너스 Q가 생기고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Q와 I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Q와 I 관계는 여러 번 나왔죠. 이때는 I가 증가하면 I가 양수면 Q가 증가하니까 I 이꼬르 Q 도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Q가 있으면 요 내부에 뭐가 생깁니까? 전기장이 생기죠. 내부에. 기억납니까? 플레이트 사이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 자, 그때 생기는 전기장이 얼마냐? 전기장. 전기장. 방향은 오른쪽이니까 방향은 오른쪽으로 주어지고. 자, 이게 뭡니까? 전기장이. 자, 그리고 크기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로 주어지죠. 자, 근데 이제 시그마가 뭐냐 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Q over A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물론 이제 전기장이 이게 뭐 딱 균일하다고 뭐 대충 좁으니까 가운데서는 균일하지만 가장자리로 가면은 약간 가장자리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흐트러집니다만은 우리는 막 그냥 막 그런 거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런 텀을 한번 볼까요? E.DA 해가지고 아까 우리 잠자리채처럼 생긴 요 C 내부면 있죠. C의 내부면 요 빨강색으로 된 거 요겁니다. 요 네모를 칠까요? 요 C 내부면 앞에선 C 내부면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요 함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이게 바로 C 내부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이죠. 근데 C 내부면 중에서 이 다른 부분은 전기장이 0으로 보면 됩니다. 전기장이 0이 아닌 부분이 이제 요 내부만 전기장이 0이 아니고요. 이렇게 주어지죠. 하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0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자리 효과 이런 거 무시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면 중에서 요 넓이, 요거 넓이가 얼마였습니까? 요걸 A로 잡았죠. A만큼만, 그 넓이 A만큼만 전기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크기가 E
크기는 막 균일하게 E로 보고 그다음 넓이 A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부호가 중요한데요. 요때 요 이제 C가 요 이제 그림 여기 그림 보세요. 요 그림. 요 C가 넘어오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 넘어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면에서 우리가 요 DA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손을 이용하면 되죠. C 루프의 방향을 내 손가락 방향으로 잡았을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요 두 개 방향이 똑같아요. 이 방향도 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이죠. 뒤의 방향도 오른쪽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되느냐? 이 자리에 대입합니다. 이제 방향은 이제 신경 쓰지 말고요. 엡실론 제로 A분의 Q 곱하기 A니까 여기 없어지고 요거는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런 텀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요따다가 C의 내부면이죠. E DA에 요 값이 이제 엡실론 제로분의 Q지 않습니까? 그따다가 여기 이제 맥스웰이 생각했다는 텀이 바로 뭡니까? 맥스웰이 생각했던 텀이 바로 요 텀이죠. 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할게요. 요 동그라미 한 걸 그대로 여기 적어 봅시다.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쓰고 여기에 D 오버 DT만 써주면 되겠죠. 자, 요 값은 계산됐죠. 요 값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D 오버 DT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꼬르 엡실론 제로분이 얘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요. 바로 Q 도트가 되죠. 근데 요 관계식 요거 보시면은 요 Q 도트가 바로 뭡니까? I죠. 엡실론 제로분의 I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제 요 동그라미 한 요 식에다가 엡실론 제로를 곱해주면 자 따라서 엡실론 제로 곱하기 D 오버 DT에 인테그럴 E 닷 DA 해주면은 요 C 내부면이죠. 요 C 내부면을 갖다가 이제는 요 방금 빨강색 한 거 요거로 잡았더니 이 값이 바로 I하고 똑같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고칩니다. 자, 이제 암페 법칙 고치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인테그럴 B 닷 DL에 동그라미 치고 표곡선 C에 이 자기장을 선적분한 거죠. 요거 이꼬르 그냥 뮤제로 IC 요거만 쓰지 말고 요 C 요건 C고 요 C 내부면이죠. 요렇게 쓰지 말고 요 따다가 더하기 요걸 하나 더 써주자는 거예요. 요런 텀을 하나 더 써주자는 거예요. 인테그럴 인테그럴 E 닷 DA에 C 내부면 요게 바로 맥스웰이 완성한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C가 주어졌습니다. 자, C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C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C 내부면 선택할 차례죠. 자, C 내부면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주어졌는데 요 C는 주어졌고요. 요렇게 C 틸드로 하는 게 정확하겠죠.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축전기에 전기 용량 등장 안 하니까 그냥 C로 합시다. 자, C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I도 주어지고. 자, 근데 C 내부면을 이제 첫 번째 선택은 요거예요. 요거를 선택하면 왜 됩니까? 요렇게 선택하면은 요 I C 내부면 얼마입니까? C 내부면 요거는 I가 되겠죠. 그림상 보면 I가 통과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인테그럴 E 닷 DA에 C 내부면. 자, 요 C 내부면은 이제 요거를 선택한 거죠. 요거를 선택했을 때는 이때는 전기장이 없죠. 전기장은 여기 다 있죠. 여기 전기장이 E가 0이 아닌 영역은 요거밖에 없고 바깥으로 나가면 E 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근데 두 번째 선택. 자, C 내부면 요 tilde는 신경 쓰지 맙시다. 두 번째 선택은 뭐냐? 두 번째 선택은 이제 잠자리채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C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선택했단 말이지. 이렇게. 이 면으로 선택했다 이거죠. 이 선택하면 이때는 I, C 내부면은 얼마입니까? 실제로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가 없죠. 이건 0이에요. 대신에 이 엡실론 제로 d 오버 dt의 인테그럴 e 닷 da 요거는 이제 잠자리체죠. C 내부면 잠자리체라고 쓸게요. 잠자리만 씁시다. 요거 하면 요건 우리 계산했지 않습니까? 바로 i가 딱 되죠. 그래서 어차피 오른쪽은 따라서 우변이 어떻게 됩니까? 뮤제로의 IC 내부면 더하기 요 텀 아닙니까? 네모 텀. 이꼬르 뮤제로 i가 돼가지고 성립되는 거예요. 0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잡으나 저렇게 잡으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면을 어떻게 잡든지 항상 성립되는 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modified 암페어 법칙입니다. modified 암페어 법칙. 의 법칙. 바로 요 식입니다. 요거. 여기선 요 식입니다. 여기. 근데 요거 이제 E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옮겨주면은 인테그럴 B 빼기가 되죠. 뮤 제로 엡실론 제로 d 오버 dt 인테그럴 e 닷 da의 c 내부죠. 내부면 요거 이꼬르 뮤 제로 i다. i c 하면 됩니다. 이게 c만 적으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원래 암페어 법칙에는 요 텀이 없었죠. 여기에 원래 암페어의 로에는 없었습니다. 이거를 추가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요 이제 나머지 세 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씩 하고 합치 가지고 이 전체를 갖다가 맥스웰 방정식이라 그럽니다. 그게 완성한 게 1865년입니다. 그래서 1865년도에 드디어 전자기학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시간이 길었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